홍콩의 젊은 여성 팬시 팽이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우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영화가 그녀와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주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영화관은 여름 동안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박스오피스 수입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 젊은 여성들이 주로 중국 영화를 선호하며 이는 주택 및 자동차 등의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여가 활동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미국 중국연구소의 스탠리 로젠 교수는 영화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힐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민은행, PBOC, 이 중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 유동성을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PBOC는 1년 만기 7,890억 위안, 약 146조 원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을 시행하고 5천억 위안의 MLF를 연장하고 2,89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34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 판매를 늘리고 있어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PBOC가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로 위안화 평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이 전반적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320명의 투자 매니저, 트레이더, 경제학자, 개인 투자자, 독자 등의 응답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가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경제 성장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의 응답자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21%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ECB은 내년 9월까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10월에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G20 회의에 참석한 ECB 관계자들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ECB 정책위원 중 한 명은 현재 경제 전망이 2024년 상반기의 금리 인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기회를 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가 물가 상승 목표치 2%로 돌려놓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성인 1인당 약 37만 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현 연립정부를 이끄는 프아타이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막대한 예산 필요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받길 원하면서요. 장기적인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약 18.8%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47.1%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32.5%는 공약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56%는 정책에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중국로의 고급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 이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에 중국로의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추가로 첨단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재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국가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자국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인도는 채권 발행을 고려하여 루피화 가치를 방어하고 인도네시아는 자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루피아 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중국은 역외 위안화 국채를 판매하여 위안화 가치를 지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채권 발행은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되며 외환 보유고의 감소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연초에는 채권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올해가 최악의 한 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이징턴 투자운용의 레이시 헌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해가 그의 경력 중 가장 어려운 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회사의 미국 국채 펀드는 지난해 34% 손실을 보였고 올해에도 13%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SBC의 스티브 메이저 글로벌 채권 책임자는 미국 정부의 채권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모건 스탠리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변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동 전쟁과 부채, 높은 금리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경제 성장률을 낮추었고 블룸버그는 빈국 채무 탕감, 빈국 지원 부족,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위험으로 여겨지며 G20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분열이 나타났고 G7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부채 탕감과 IMF의 의결권 재분배 등의 문제도 논의 중이며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 침체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텐마오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이 10일 쇼핑 축제 기간 동안 최저가 경쟁을 강화하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경제 침체와 소비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과 경제 위기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987년 블랙 먼데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대규모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됐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엔디아어는 기초적인 시장 폭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우려로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부진하며 S&P 500 지수가 하락한 점을 언급했지만 현재와 1987년 상황은 다르며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경제 지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성은 있지만 폭락장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화학비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식량 가격이 치솟고 굶주림과 농작물 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와 다른 국가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만 9천만 명 중 약 20%가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물류 비용 증가, 미국 및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천연가스 가격 상승, 화학비료 생산 및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사상 최대 원유 생산량을 기록하며 원유 시장에서 안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20만 배럴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후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미안 분지에서의 생산이 주로 이루어져 생산 비용이 낮습니다. 또한 원유 업체 간의 합병과 인수로 더 많은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사용 패턴이 변화할 수 있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가격 등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이버 범죄나 다크넷 시장에서 압수한 것이며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팔 이유도 없으며 가격이 상승해도 이익을 얻기 위해 대기하지 않습니다. 불법 비트코인 압수는 법적 절차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에서 유럽연합 EU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영내산으로 인정하고 높은 관세를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산 자동차, 식품, 음료 등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피해지며 한국과 영국 간의 무역 활동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도 추진 중이며 자동차 산업과 관련 기술 교역을 늘리는 현대화된 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혼합 현실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의 보급용 버전을 개발 중이며 가격은 $1,500에서 $2,500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초기에 $3,500에 공개된 원래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이 보급용 버전은 디스플레이를 기기 외부에 장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능 일부인 아이사이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은 아이폰 칩과 카메라 수가 적으며 내부 화면 해상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내년 초에 비전 프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